가세로 태양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산시 아산호 주변에서 채취한 독수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아산시는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기사 등 일당 3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험금 1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 동문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전기를 생산해오다 지난달 31일 가동을 멈춘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첫 사례입니다. 태안화력에서는 오는 2037년까지 발전소 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폐지가 되는데 우리 예상치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4,000명이 빠져나가고 또 11조 9천억 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긴 터널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세로 태안군수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발전특구 지정 등 특별법안 15건이 계류된 상황. 가 군수는 정부와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히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하고 또 기금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은 논의 중앙에서 피력했던 부분이고 또 그날도 역시 장관께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대체 산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가 군수는 현재 태안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락 등 세계적인 투자그룹이 단지 조성에 투자하고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 군수는 국민 전체가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익 공유제를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업자만 이득을 줄 수는 없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선결되고 확약이 되고 또 고민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자주히 드리겠습니다. 한편 태안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은 올해 상반기 에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가 군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없다며 에타 통과와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아산에서 발견된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30일 영인면 아산호 주변에서 채취한 독수리 폐사체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대응 상황반을 운영해 검출 지역 주변을 방역 소독하고 반경 10km 이내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변에 산란개 등 사용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아산시 은봉면 신정리의 한 유경종개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천안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기사 A씨 등 일당 3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 사기를 주도한 3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35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천안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서 일부러 추돌을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SNS 공모 정황 분석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조직적 보험 사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산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되는 등 4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3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7분 만에 불을 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광역 기초의원 10명 중 2명은 겸직하며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아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6일 광역 기초의원 겸직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광역 기초의원 총 223명 중 영리 목적의 겸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은 29.1%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 의회의 경우 전체 46명 중 10명의 의원이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총 177명 중 55명이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천안시 의회의 경우 27명 중 7명, 아산시 의회는 17명 중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양군 의회는 전체 7명 중 71.4%인 5명이 영리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가 각 7명인 금산군 의회, 서천군 의회는 1명만 영리 겸직 중이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광역기초의회는 연 1회 이상 의원의 겸직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령시의회는 2023년 이후 누리집에 겸직 현황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논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예산군의회는 연간 보수액을 빠뜨린 채 관련 자료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대전 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대전과 강한 충청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3조 원 이상 규모의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과 대덕특구의 직주락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광역통합 시 보통교부세를 연 3조 원 규모로 확충하고 늘어난 재원 중 절반을 대전 충남 20개 기초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인프라가 만나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전 충남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로 174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충남도는 추가 확보 예산 포함 348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요 방제 전략은 피해 극심 지역 수종 전환과 예방 나무 주사 실시, 매개충 우화 시기 드론 방제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충남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은 태안군이 2,900여 그루로 가장 많았고 청양이 1,300여 그루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물이 공급되지 않아 소나무가 말라 죽고 치료약이 없어 감염될 경우 100% 고사하는 병입니다. 서산시가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로 4억 2,8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부 참여 인원은 4,050명이며 모금액은 지난 2024년 대비 2억 1,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공제와 답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는 고향사람 이음 또는 전국 농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합동 단속을 합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뤄진 합동 단속반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성수품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 판매업체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입니다. 충남도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20건에 선정돼 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남이응 장군 무인종가 체험관과 무예 체험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면천읍성 복원 등을 위해 면천읍성 기념관 조성 부지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를 대비해 천주교 문화유산 보수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피해 보상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지난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압면과 해미면, 고북면 등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입니다. 보상 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며 최대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제23회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가 17일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2일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세조개는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특징으로 겨울철 대표 먹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폭염으로 세조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로 운영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은 올해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알이 굵고 품질이 좋은 세조개가 중심이 되는 세조개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세조개는 1kg 기준으로 포장 판매는 9만 원, 식당 판매는 10만 원으로 통일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했으며 출연금의 12배인 84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태안군은 대출이자 중 최대 1.5%를 보전합니다. 특례 보증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태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산군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유지 보수와 방수 공사, CCTV 설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입니다. 보조금은 세대 수에 따라 보수 비용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예산군은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